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종목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VIP 금융컨설팅의 신동민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BH를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어요. 애플 아이폰 17 초기 판매량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어제 아이폰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했습니다. 대표님, 네. BH 그래도 여전히 지금 강보합권 수준에서 시세가 죽지 않고 있어요. 더 보유할까요? 네, 일단 지금 아이폰의 재부각이 나오고 있는 현상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국내 관련주들 여러 가지가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투자 잘해놓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FPCB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BH가 훨씬 더 앞으로 기대가 더 된다라는 관점들이고요. 이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어려운 자리 쪽에서 잘 지지하고 좀 돌아섰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일단 1차 저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직전 고점대와 함께 저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며칠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아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 본 게임은 아이폰 17이 아니라 18이겠죠. 거기 나오는 폴더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상승에 더 무게를 두고 2만 원대 넘어가는 모습들까지는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BH는 앞자리가 2자로 바뀌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최근 시장에서 가장 강한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프리마켓에서 무려 9만 원 선을 한번 돌파해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9만 1,000원까지 찍어서 제가 오늘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가 달리겠구나 싶었는데 오전에 급등을 하고 현재는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요. 그래도 반도체 대장주로 어마어마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다면 바로 원달러 환율인데요. 오히려 페드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결정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달러는 약세라는데 환율은 지금 1,400원을 넘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자칫하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특히나 이 환율에 또 민감한 만큼 외국인 수급 이탈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로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탑2를 포함한 국내 증시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환율은 그때그때마다 어디에 갖다 붙이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 있는데 지금 현상은 우리 원화가 왜 자꾸 1,400원대 근처를 시도를 하고 그러니까 달러는 약세로 가는데 원화 강세가 잘 안 되냐 그런 쪽에 대한 얘기들은 많은데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통화 스와프 관련된 쪽에서 이게 어떻게 진전이 나가느냐 자꾸 대통령께서 뭐 외환위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불안감 이런 것들도 같이 겹치면서 환율을 좀 자극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9월 말까지 들어가는 미국의 셧다운 우려감들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부담감들이 아직 살짝 남아있는데 이거를 오히려 좋게 해석한다. 지금같이 반도체나 아니면 수출 쪽들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들 쪽에서 환율까지 약세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거 아니냐라는 쪽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나라의 리스크와 관련된 쪽으로 막 해석을 한다 그러면 워낙 약세가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반도체 쪽의 질문과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오히려 이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두되 매크로 변수와 그리고 또 추가적인 이벤트들은 체크하면서도 보는 게 맞겠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미 투자 증가와 함께 또 관세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크게 우려하진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앞으로 매크로적인 환경을 좀 잘 체크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은 이렇게 HBM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낸드까지 회복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대장주를 비롯해서 소부장 종목들까지 그야말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시장인데요. 신동민 대표님. 지금이라도 반도체 소부장 좀 오늘처럼 약간 쉬어갈 때 담아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요. 지금 접근 유효한 덜 오른 쪽이 있다면 어떤 쪽이 있을지도 짚어주실게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주도주 따라가서 투자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네. 지금 당장 쫓아가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환되는 걸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HBM이랑 낸드 쪽이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좋은 이슈들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 AI 학습이 끝났고 이제는 추론이라고 하면서 AI 가속기 거기에 따른 HBM 탑재량이 폭증하고 있고 그다음 그 HBM 하나에 범용 D램까지 들어가는 게 최소 8개에서 16개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아마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런 기업들이 클라우드 교체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HDD에서 SSD로 넘어가야 되면 또 수요가 이제 몰리겠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온디바이스 AI까지 해가지고 이제 수요를 계속 끌어당기는 이슈들밖에 없어서 여기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주도주를 쫓아가자니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 그럼 이제 소부장으로 좀 눈을 돌리고 순환이 될 때 이제 이슈가 올 텐데 제가 좀 덜 올랐다라고 생각되고 좀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되는 기업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과 낸드 플래시 수요 급증에 따른 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일단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TC 본더고 이 점유율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독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독점이라는 건 당연히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도 94,000원인데 최고점이 196,000원대로 아직 그 최고점까지 도달하는데도 여유가 있고 그다음 차트도 바닥을 잘 다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수급까지 외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입해주고 있어서 한미 반도체 이 소부장 쪽으로 바라보기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낸드의 중요성이 정말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뭐 교체 수요 시기까지 맞물리고 온디바이스 AI까지 정말 그야말로 호재성 이슈가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순환매 흐름 안에서 한미 반도체를 또 특징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AI 하드웨어 쪽에서 수급이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 안에서 오늘 뭐 마음 AI, 폴라리스 AI 같은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뉴욕을 지금 찾았는데요. 블랙록 CEO를 만나서 또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아시아 태평양의 AI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그런 발언을 하면서 오늘 AI 소프트웨어 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못 올랐잖아요. 키 네. 맞추기라는 그 흐름 안에서 좀 눈을 돌려봐도 괜찮은 것인지 수급 흐름, 오늘의 상승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실까요? 네, 이쪽이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많이 찾아보는 게 성장주라고 봐야 되겠죠. 성장주 쪽의 한 축인 소프트웨어 쪽도 부각을 받겠다라는 쪽으로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주도가 누가 할 것이냐, 어떤 종목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강한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냐라고 보는데 일단 오늘 행사가 있었던 이프 카카오와 관련된 쪽에서 카카오가 일단 그래도 주도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오히려 한 3%대 밀려 내려가면서 시장 분위기는 약간 또 세론으로 나오네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어떻게 보면 인터넷 소프트웨어 같은 축으로 같이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될 텐데 이게 약간 좀 위축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분위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산이 좀 덜 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아침부터 나왔었던 그 대통령의 행보와 또 여러 가지 AI, 그러니까 이번 정부 쪽에서는 AI에 대해서 계속 진심인 투자와 그리고 또 이를 끌어내겠다는 쪽들 쪽의 모습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건 맞는데 지금 여기서 따라가야겠느냐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 약간은 좀 탄력들이 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카카오의 동향이나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나머지 오늘 가장 강했던 종목이 마음 AI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쪽들이 적어도 양봉 패턴 나오면서 다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확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주도가 어디로 갈까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시는 게 더 일단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일단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저희가 전력 인프라 쪽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가 거의 사상 최고치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덕분에 뉴욕 증시에서도 전력 설비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국내 증시에도 이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최대 $1,000억 투자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신동민 대표님, AI 랠리 속에서 그동안 반도체 이 하드웨어 쪽이 주도주로 나섰는데 이제는 좀 변압기를 포함한 전력 인프라 기업들도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뉴스 갖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긴 괜찮을지언정 바로 이렇게 좀 연장성산에서 추세를 만들긴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행해지려면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텐데 그럼 그때 이제 우리 실제 국내 기업에서 이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매출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고 매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LS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변압기 수출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고 특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70여 개국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10기가와트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함에 있어서 송전, 변전, 변압기, 배전마, 송전선 등의 이제 강화 투자가 일어나는데 그 투자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기업들을 찾아놓고 2, 3년 걸리는 그 시기에 맞춰서 매출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바라보면서 중장기적인 수익 매매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뭔가 추세가 확 바뀌어서 오른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이 투자 소식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상승 재료가 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되기에는 약간 힘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도 변압기 관련 기업 내에서는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에 집중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엔비디아발 투자 소식에 이런 전력 설비뿐만 아니라 오늘 원전주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진이란 종목이 장중에 20%대까지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전에 비해서는 원전주들 현재 약간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스웨덴이 신규 원전 발전소 건설에 30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권가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지난주부터 미국과 영국의 이 원전 협력 소식 나오면서 모멘텀이 이미 좀 나오긴 했었잖아요. 원전주로 일부 수급이 유입됐었는데 좀 잠잠하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조금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해봐도 될지. 앞서 생쇼에서도 우리 기술, G2파워, 우진 같은 종목들 신규로 좀 편입을 하시긴 했거든요. 네, 우진이 지난주부터 뭔가 분위기가 조금 좀 이상했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진을 바라볼 때 원자력 계측기 쪽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반도체에 발걸쳐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온도 쪽이죠. 온도 센서 관련된 쪽에서 산업용 온도 센서, 반도체 온도 센서 이쪽과 관련된 쪽에서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같은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가장 센 모습들이 거기서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실적의 변화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임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원자력 관련된 쪽에서도 변화들이 이제 슬슬 가동이 되는 그러니까 즉 많이 횡보했다가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들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회사들 원자력 쪽은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럽도 이제 다시 친원전 쪽으로 돌아선다라는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게 되면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수주를 하는 모습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확인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번에 미국과 영국의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AI 데이터 센터와 원자력 관련된 쪽에서 또 이제 투자 협력을 했기 때문에 미국 회사 쪽으로 수주를 받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밸류체인들은 우리가 또 나가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가 좀 명확하게 됐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좀 생각할 부분들도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수주 산업 쪽에서 수주가 받을 기회가 높아진다. 당연히 기회가 높아지겠죠. 그런 쪽에서 역시나 어떤 관심 갖고 보신 게 좋겠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지금 우진을 지금 가격에 따라가는 거는 좀 반대고요. 나머지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면서 나머지 종목들까지 영향을 끼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좀 소외됐었던 저 BHI가 가장 적합하게 지금 자리 정도면 가장 좋게 턴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라는 쪽에서 BHI를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원전주 그 안에서 BHI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쪽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원전 바람이 불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은 재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때문에 최근 ESS와 SOFC 같은 모멘텀이 우리 국내 증시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동민 대표님. ESS 하면 저는 좀 생각나는 게 LG 엔솔의 실적이 ESS 덕분에 또 잘 나왔고 SOFC는 워낙 또 SMR이 상업용으로 가동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최근에 대안으로 부상받으면서 수소 연료 전지해서 SOFC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ESS와 SOFC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네. 저는 ESS입니다. 왜냐하면 SFC는 일단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고 일단 수소 인프라 같은 경우는 아직 확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수혜를 입기에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ESS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36년까지 45조 원을 ESS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세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수혜 보는 건 ESS고 좀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SOFC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투자하고 싶다.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본다 하면 저는 ESS 70%, SOFC 30%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나누기 힘들다. 그럼 그냥 한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그럼 이 두 사업을 같이 하는 기업을 찾으면 되는데 그 기업이 바로 SK 이터닉스거든요. 이 두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 만약 나는 이 두 가지 신재생 에너지의 수혜를 다 받고 싶다. 단기간, 장기간 다 받고 싶다 하면은 SK 이터닉스 기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OFC보다는 ESS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SK 이터닉스를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은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화이자의 메세라 인수에 또 D&D 파마텍이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10%대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아쉽게 하락 전환하면서 5%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D&D 파마텍이 20만 원 선을 깨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최근 비만 치료제 안에서도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펩트론, 인벤티지랩이 대장주 역할을 했다면 최근에는 한미약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 D&D 파마텍이 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흐름을 좀 보실까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비만 치료제 쪽들 다 부각을 받고 나도 뭐 경구용이다, 나도 이제 장기 지속형이다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과 함께 부각을 받는데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에 메세라와 가장 연결이 잘 된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랄링크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이번에 그 메세라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높다라는 쪽들로 바라보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D&D 파마텍의 가치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게 필요한데 일단 막연한 일단 기대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조금 좀 아쉽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수혜고 어떤 식의 변화가 나올지를 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쪽들이고 그 밖에 또 그런 과정들로 일단 보기 위해서는 이슈를 좀 어느 정도 소화할 어떤 매물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한미약품이 지금은 대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비만 치료제 쪽에서 차세대 비만 치료제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특히 가장 근육도 증가하고 체력중도 조절된다. 거의 뭐 슈퍼 안드로이드 약이죠. 예, 그래서 저희를 드로이드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약이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 이런 쪽들이 더 시장에서 부각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한미약품 쪽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한미약품이 근육이 증가하는 그 연구 발표 소식에 상승하고 있는데 한미약품 눈여겨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두 분으로 탑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동민 대표님의 탑픽주가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있네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 오늘 가져온 탑픽은 바이넥스입니다. 일단 바이넥스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오송 공장 557억 투자해가지고 내년까지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린다고 하는데 이번 연도 상반기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리고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 15,000원 바라보고 있고 차트와 외국인 그리고 기관 매수세까지 괜찮다고 보고 있어서 바이넥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쉬어가는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해보자. 수급 흐름도 좋다라고 바이넥스를 오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시장에서는 반도체, 바이오 이런 쪽으로 여전히 관심이 많은데 그 사이에서 조정 잘 받은 조선 쪽도 이제 눈길 갈 때가 됐다라는 쪽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SK 오션플랜트입니다. 주가가 잘 가다가 이번에 어떤 12전환 물량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선 그리고 또 조선 관련된 모멘텀이 꺾였느냐 전혀 안 꺾였습니다. 여전히 마스카 관련된 쪽의 부분들만 어느 정도 좀 이제 투자되는 자금들만 확인되게 되면 레벨업은 시도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같은 자리 부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지난 고점 때 보면 3만 원대까지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2만 3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오션플랜트까지 탑픽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